미 해군의 전개 특수부대 네이비 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과거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한 작전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지난 2019년 이 부대는 북한 영토 내부에 몰래 들어가 김정은의 사무공간에 감시용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는 위험천만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과연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1953년 판문점 휴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의 총성은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이 한반도에 완벽한 평온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끊임없이 무력 충돌과 파괴 공작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해 무장 공비들을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강경책 대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유화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듯 보였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김정은은 여전히 속내를 알 수 없는 위태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평화 협상에 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벌기 위한 기만수를 쓰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실제 의중을 파악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은 북한 지도부의 통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엿들을 수 있는 전자도청 장치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이 자주 들르는 주요 군사 거점에 이 장치를 매설하여 워싱턴에서 적의 계획을 미리 파악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목표 지점으로는 잠수함과 미사일 개발의 핵심 기지인 신포조선소와 마양도 해군기지가 거론되었습니다. 이곳들은 북한 핵 전략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난도 높은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은밀하게 침투해야 하며 수중과 지상을 가리지 않는 작전 수행 능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역량을 갖춘 조직은 미 해군 특수전 개발단인 데브그루, 즉 네이비실 6팀뿐이었습니다. 베테랑 대원들에게도 이번 임무는 차원이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주로 중동의 건조한 지역에서 기습작전을 펼치던 그들에게 차가운 북한 앞바다를 헤엄쳐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흔적 없이 빠져나오는 일은 매우 고통스럽고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발각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만약 정체가 탈로나 북한이 무력 대응에 나선다면 한국 내 미군과 미국 본토까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이비실은 2005년에도 소형 잠수함으로 북한 해안에 성공적으로 침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레이더 감시가 심한 공중 투하 대신 수중 침투 방식을 택한 그들은 2018년 가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작전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수개월간의 훈련을 거쳐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계획은 핵 잠수함으로 북한 인근까지 이동한 뒤 8명의 대원이 2대의 습식 소형 잠수함에 나눠 타고 해안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큰 변수가 있었습니다. 보안 유지를 위해 무인 정찰기를 띄울 수 없었고 위성 정보는 실시간으로 전달되지 않아 현장 상황을 즉각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외부와의 통신이 끊긴 채 대원들 스스로의 판단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19년 2월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준비되던 시기 네이비실은 북한 해안으로 침투를 시작했습니다. 섭씨사도의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2시간 넘게 이동하며 해안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상륙 직전 수중에서 잠수함 위치를 잡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2대의 잠수함이 서로 반대 방향을 보게 된 것입니다. 대원들은 서둘러 해안에 상륙해 목표물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그 사이 잠수함 조종사들이 위치를 바로잡으려던 중 근처에 있던 북한 선박의 어부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물속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잠수함의 소음이나 빛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해안의 대원들은 이들이 단순 어부인지 순찰 대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절박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결국
팀장은 발각되었다고 판단해 사격을 명령했습니다. 이 총성은 작전의 종료를 의미했습니다. 은밀함이 생명인 임무에서 정체가 드러난 이상 더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사살한 뒤 확인해 보니 그들은 군인이 아닌 해삼을 잡던 민간 어부 3명이었습니다. 대원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신을 처리하고 배를 가라앉힌 뒤 서둘러 퇴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란이 생겨 구조를 위해 핵 잠수함이 위험을 무릅쓰고 얕은 바다까지 들어오는 긴박한 상황도 연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무는 실패했고 도청 장치는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베트남 회담은 결렬되었고 북한은 다시 미사일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전 실패가 뒤늦게 언론에 알려지자 미국 내에서는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무모한 작전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의견과 기밀 유출 자체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부 측은 작전의 실체를 부인하며 입장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법학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중대한 군사작전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실패한 작전의 내막을 폭로한 내부자들은 특수부대의 무적 신화에 가려진 위험성을 경고하고자 했습니다. 네이비실이 수많은 연공적 서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리한 계획과 판단착오로 인한 비극적인 사례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그레나다 침공 당시의 사고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인지로폭 사건 등은 특수부대의 운용에 있어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정권에 따라 특수부대의 활용 방식은 변해왔고 현재까지도 이들의 작전 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침투 작전의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이는 특수작전이 가진 양면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